오나라의 말로 부차가 오자서를 죽인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오나라의 민심은 크게 동요하였다. 만고의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죽이다니 그러고서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누가 아니래. 오명보를 모함에 빠뜨려 죽게 만든 괴수는 소위 별궁 황후라고 불리는 미녀 서씨라는 계집이라면서 자고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네. 하물며 계집애의 모함으로 만고의 충신을 죽였으니 국왕이 그러고서는 나라가 무사할 리가 없을 걸세. 오나라 백성들은 어디서나 모여앉기만 하면 저마다 그런 쑥떡 공론을 주고받았다. 그와 같은 쑥떡 공론이 퍼져 돌아가는 것을 알고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별궁 황후인 서씨였다. 명검 총루를 보내 오자서를 자결하게 만든 것은 부차와 자기 단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건만 백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퍼뜨려 대고 있으니 서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절대 비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던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니던가. 아무튼 서씨는 자기에게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자 불안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무지한 백성들이 자기에게 무슨 위해를 가해 오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은근히 불안에 떨고 있는 어느 날 월왕 구천으로부터 비밀 친서가 날아왔다. 친애하는 서씨야. 너의 노력으로 오자서를 죽게 만든 것은 참으로 위대한 공적이었다. 너의 오늘날의 공적은 조국 월나라의 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로다. 오자서가 참사를 당하자 오나라의 민심이 몹시 흉흉한 모양이니 너는 부차로 하여금 하루속히 군사를 일으켜 제 나라를 치도록 유도하여라. 그 길만이 너를 구하고 조국을 구하는 일이니 부디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서씨는 월왕의 비밀 친서를 읽어보고 가슴이 울렁거리도록 감격하였다. 왕의 친서를 받은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너의 공적은 조국 월나라의 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까지 말했으니 감격을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구천의 친서를 불에 태워버리고 나서도 오랫동안 감격에 잠겨 있는데 마침 부차가 몹시 우울한 표정으로 별궁 대문 안으로 들어선다. 서씨는 불이 나게 달려나와 부차를 침실로 인도하며 말한다. 오늘 밤은 행차가 왜 이다지도 늦으셨사옵니까? 신첩은 일각이 여삼추로 기다렸사옵니다. 방 안에는 비단 금침이 깔려 있었다. 부차는 웃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며 말한다. 오늘은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늦어서 미안하다. 부차의 골치 아픈 일이라는 말을 무심히 들어 넘길 서씨가 아니었다. 서씨는 짐짓 부차의 가슴을 파고들며 묻는다. 골치 아프신 일이란 무슨 일이옵니까? 그러자나도 오늘따라 용안에 우수의 빛이 깃들어 있어 보이기에 신첩은 대왕을 뵙는 순간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옵니다. 부차는 그제서야 기쁜 낯으로 서씨의 허리를 정답게 끌어당기며 나를 생각해주는 내 정성이 그토록 극진 아닌 기쁘기 한량없구나. 서씨는 샛별 같은 눈을 살짝 흘겨 보이며 당연한 일을 새삼스러이 말씀하시니 오히려 원망스럽사옵나이다. 골치 아프실 일이란 어떤 일이옵니까? 혹시 신첩이 알아서는 안 될 국가의 중대 기밀이기라도 하시옵나이까? 그러자 부차는 뛸 듯이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냐? 제 아무리 국가의 중대 기밀이기로 내가 알아서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골치 아픈 일이란 다름이 아니라 오자서를 죽였다고 해서 민심이 흉흉해졌기 때문이로다. 역적을 모의하고 신첩을 유혹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온데 무엇이 나쁘다는 것이옵니까? 누가 아니라느냐? 오자서를 죽인 것은 당연한 일인데 민심은 그렇지가 않아서 걱정이로다. 서씨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얼굴을 힘있게 들며 말했다. 자고로 백성이란 어리석은 것들이옵나이다. 그러기에 옛날부터 백성들은 우매한 감정이라고 불려오는 것이 아니옵니까? 오자서를 죽였다고 해서 민심이 흉흉해졌다면 대왕께서는 민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도록 하시옵소서. 그렇게만 하시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민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대왕께서 오자서를 죽이지 않을 수 없으셨던 원인의 하나는 제 나라를 치는데 오자서가 한사코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옵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군사를 일으켜 제 나라를 치시옵소서. 그러면 민심은 전쟁에 휩쓸려서 오자서의 죽음 따위는 생각조차 못하게 될 것이옵니다.
부차는 그 말을 듣고 서씨의 엉덩이를 치며 감탄한다. 과연 명안이로다. 나는 제나라를 치려고 하면서도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는데 내 말을 들어보니 제나라를 치는 것이야말로 민심도 무마하고 국세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명안이로구나. 부차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씨는 부차의 어깨를 가볍게 때리며 나무란다. 신첩은 일석삼조의 명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사온데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일석이조라고 말씀하시옵니까? 신첩은 대왕의 말씀이 매우 섭섭하옵나이다. 그러자 부차는 어리둥절하며 반문한다. 일석삼조라고? 또 한 가지 이익은 무엇이란 말이냐?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대왕께서 친히 생각해 보시옵소서. 서씨는 아리따운 미소만 지을 뿐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부차는 허공을 바라보며 잠시 궁리해 보다가 나는 너처럼 머리가 명석하지 못해 얼른 알아낼 수가 없구나. 또 한 가지의 이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내가 말해보아라. 그러시다면 신첩이 외람되이 말씀을 올리겠나이다. 대왕께서 제나라를 쳐서 승리를 거두시면 그때에는 신첩은 왕후가 아니라 황후가 될 것이니 그 어찌 일석삼조라 아니할 수가 있어오리까. 그 말에 부차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란다. 뭐? 내가 황후가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서씨는 깔깔깔 소리를 내어 웃으며 대왕께서는 놀라기는 왜 놀라시옵나이까? 내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구나. 신첩은 허황된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옵니다. 신첩의 설명을 들어보시옵소서. 대왕께서는 지금은 비록 오나라의 대왕에 불과하시오나 이미 남으로는 월나라를 평정하셨고 동으로는 초나라를 옛날에 굴복시켰사옵는데 이제 북으로 제나라까지 평정하시면 그때에는 만승천자가 되실 것이 아니옵니까? 대왕께서 만승천자가 되시면 신첩은 자동적으로 황후로 승격될 것이니 그 어찌 일석삼조의 기쁨이 아니오리까? 부차는 만승천자라는 말에 생각조차 못했던 야망이 불현듯 부풀어 올랐다. 중원에는 초, 제, 진 등의 열강을 비롯하여 군소국가가 10여 개나 버티고 있어서 그들을 통합하는 만승천자가 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부차 자신도 잘 알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시운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 나라고 만승천자가 못 되리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부차가 잠시 그러한 환상에 도취되어 있노라니까 서씨가 가슴을 파고들며 다시 말한다. 대왕께서는 왜 말씀이 없으시옵니까? 영웅호걸은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옵니다. 대왕은 마땅히 만승천자의 천운을 타고나신 영웅이오니 신첩에게도 황후가 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부디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씨는 월왕 구천의 지령대로 제나라와 오나라 간의 싸움을 일으키려고 갖은 아양을 다 떨며 부차를 부추겼다. 부차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서씨의 가냘픈 허리를 탐욕스럽게 끌어안으며 장담하듯 말한다. 오냐, 걱정 마라. 내 소원이 그렇다면 내일은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를 치기로 하리라. 그로써 서씨의 공작은 보기 좋게 성공한 셈이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 속담에 베갯머리 송사를 이기는 장사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철석 같은 대장부라도 계집이 이불 속에서 곡소리하며 부탁하는 것은 아니 들어줄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 점은 서양도 마찬가지인 듯해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도 일찍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으리라는 만고의 명언을 남긴 일이 있었다. 서씨와 부차와의 관계도 그런 신뢰의 하나여서 부차는 마침내 서씨를 황후로 만들어주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제나라 토벌의 정도에 오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작 발군을 하려다가 생각하니 불현듯 손무의 존재가 머리에 떠올랐다. 제나라에는 병법 대가인 손무가 있지 않았던가. 손무가 오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돌아간 지도 이러구러 10여 년. 그 후의 소식은 전혀 알 길이 없었지만 만약 이번 싸움에 손무가 나온다면 그를 당해낼 자신은 없었다. 부차는 적이 불안스러워 백비를 불러 물어본다. 만약 이번 싸움에 손무가 맞서 온다면 적지 않게 애를 먹을 것 같은데 손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오? 백비가 두 손을 비비며 대답한다. 대왕 전하, 그 점은 조금도 염려 마시옵소서. 그러자나도 손무와의 대전이 염려스러워 신은 그동안 손무의 거처를 면밀하게 염탐해 보았사온데
손무는 뜻하는 바 있어서 어디론가 행적을 감춰버린 지 이미 오래라고 하옵니다. 흔적을 감춰버리다니? 손무가 무슨 이유로 행적을 감춰버렸단 말인가? 대왕께서도 짐작하시다시피 손무는 예사인물이 아니옵니다. 그는 천문을 보는 재주도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는 대왕을 당해내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진작 몸을 숨겨버렸을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대왕께서 가시는 곳에는 천운이 함께 하시는데 현명한 손무가 어찌 그것을 모르오리까? 손무가 없다는 소리에 부차는 안도의 가슴을 내리실었다. 그와 동시에 손무가 제 발로 행적을 감춰버렸다는 것을 보면 나에게는 천자의 대통운이 열려있음이 분명하구나 하는 오만심을 아니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로부터 10여일 후에 부차는 백비를 군사로 삼고 전의를 대장으로 삼아 24만 대군을 이끌고 제나라로 향하였다. 노나라가 제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음을 알고 노나라와 합동하여 제나라를 섬멸시키기로 한 것이었다. 제나라도 오군이 침략해옴을 알고 대장 전상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나와 전투를 벌이려고 들었다. 양군이 대치해 있는 사냐에는 살기가 충만하였다. 오왕 부차는 제나라 군사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음을 알자 노나라의 태제 개강자를 불러 말한다. 나는 제나라를 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노나라를 구해주려고 온 것이오. 그러므로 내일은 당신네 군사들이 먼저 나가 제나라 군사들과 싸우도록 하시오. 당신네 군사가 불리하게 되거든 우리 군사가 나가 싸워주도록 하겠소. 요컨대 자기네 군사는 아껴두고 남의 나라 군사더러 싸우게 하려는 교활스러운 수작이었다. 개강자도 부차의 음흉스러운 계책은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약자의 입장으로서는 어찌하는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노나라의 설봉장 안우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움을 청하니 제나라의 설봉장 국서가 달려나와 큰 소리로 외쳤다. 제와 노는 산동의 이웃 나라인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와 화목할 생각은 아니하고 오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와 싸우려고 덤비느냐? 노장 안우가 응답한다. 너희 놈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무단히 침범해 오는 까닭에 우리는 오나라와 연합하여 너희 놈들을 치려는 것이다. 연합군이 쳐들어가면 너희 놈들은 목숨이 남아나지 못할 테니 살고 싶거든 지금 당장 항복하라. 오고 가는 욕설이 거칠어지다가 접전이 시작되었는데 제장 국서는 워낙 맹장이어서 노장 안우가 10여 한 만에 목이 날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노진에서 염구와 번지가 말을 달려나와 국서를 앞뒤에서 협공하는데 20합이 넘도록 결판이 나지 않았다. 그 광경을 보고 이번에는 제장 여구명이 달려나와 염구와 번지를 휘몰아치는 바람에 두 사람은 형편없이 쫓겨 돌아가고 말았다. 노나라의 태제 개강자가 거듭되는 패전에 크게 실망하여 부차에게 달려와 말한다. 제나라 군사들의 용맹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길이 없사옵니다. 대왕께서 저들을 친히 정벌해 주시옵소서. 부차가 장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니 백비가 말한다. 전상이 거느리고 있는 제군에는 국서라는 호장 한 사람이 있을 뿐이옵니다. 그러므로 연합군이 에른계곡에 진을 친 뒤에 대왕께서 친히 나가 싸우시면 국서는 대왕을 반드시 맹렬하게 추격해 올 것이옵니다. 그러면 그 자를 에른까지 유인하시어 양군이 일시에 일어나 생포해버리면 승리는 우리들의 손에 절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차는 그 작전 계획을 좋게 여겨 오와 노양군을 에른계곡에 배치해 놓고 자기 자신이 친히 일선으로 달려나와 적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나는 오왕이로다. 나는 노나라를 구하기 위해 제나라를 치러 왔노라. 제장 전상은 어찌하여 나를 만나 항복할 줄을 모르느냐.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당장 달려나와 항복하라. 부차가 적진을 향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니 제장 국서가 부차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동료 장수들에게 장담한다. 저자가 바로 오왕이라니 내가 저자를 사로잡아 오리라. 국서가 장검을 휘두르며 부차를 노리고 비호같이 달려나오자 부차는 일부러 본진으로 순살같이 도망을 쳤다. 국서가 정신없이 추격해오니 이번에는 오장 전이와 노장 맹집안이 일시에 벼락같이 달려나와 앞을 가로막고 싸운다. 국서가 두 장수와 어울려 싸우기를 무려 30여 합. 국서는 워낙 소문난 맹장이었지만 전이와 맹집안도 국서에 못지않은 맹장들인지라 국서는 40합이 넘도록 싸우다가 마침내 사로잡히고 말았다.
국서가 생포를 당하자 대장 전상이 대군을 휘몰아쳐서 국서를 구하러 나왔다. 그러나 연합군이 좌우에서 운하처럼 덤벼오는 바람에 전상은 국서를 구하지 못한 채 수만 군사만 손실하고 말았다. 전상이 에른 계곡에서 참패하고 본진으로 도망을 가자 백비가 모든 군사를 총동원하여 전상을 추격하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부장 서문소와 함께 앞장서서 추격하였다. 맹추격을 계속하기를 무려 50여리. 전상은 마침내 말에서 내려 땅바닥에 엎드리며 항복을 청한다. 백비가 전상을 굽어보며 호령한다. 그대는 제 나라의 대장이 아니냐? 그대가 진심으로 항복할 뜻이 있거든 이제 앞으로는 오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며 해마다 공세를 바칠 것을 맹세하라. 그러면 그대의 목숨은 살려주리라. 전상이 대답한다. 오나라의 공세를 바치고 안 바치는 것은 대왕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나의 권한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오. 만약 나를 돌려보내주면 대왕 전에 상주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소. 백비는 그 말에 크게 노하여 전상을 끌고 갔다. 부차가 전상에게 호통한다. 내 목을 잘라서 높이 치켜들고 제도로 쳐들어갈 생각인데 그래도 좋겠느냐? 전상이 머리를 조아리며 부차에게 애원하듯 말한다. 부차는 그 말을 믿고 전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이리하여 부차는 제나라 정벌에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도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그렇게 되고 보니 문득 생각나는 것이 서시가 말한 만승천자의 자리였다. 모처럼 돌아온 이시운을 이 정도의 승리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부차가 만승천자가 되고 싶어하는 눈치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백비가 머리를 조아리며 부차에게 말한다. 대왕 전하. 하늘은 지금 대왕 전하께서 만승천자가 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베풀어 드리고 계시지 않는가 싶사옵니다. 부차는 마치 마음속 비밀이 탄로된 것 같아 약간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반문한다. 만승천자라니? 경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소? 백비는 부차의 비위를 맞추려고 열을 올려 말한다. 대왕 전하, 생각해 보시옵소서. 대왕께서는 강대국의 하나인 초나라를 이미 옛날에 정복하였사옵고 이번에 강대국의 하나인 제나라까지 정복하셨습니다. 아직도 강대국으로서 대왕의 지배 아래에 들어오지 않은 나라는 오직 진나라 하나가 있을 뿐이오나 진나라는 내정적으로 알력이 심하여 언제 망하게 될지 모르는 나라이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나라를 정복하신 기회를 이용하시어 우리 군사들을 강주로 몰고 나가십시오. 군사를 강주로 몰고 나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우리 군사를 강주에 일단 주둔시켜 놓고 나서 거기서 대소 열국 군주들에게 모두 강주로 모여오라는 경문을 보내면 열국 제후들은 모두들 겁이 나서 대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옵니다. 열국 제후들이 모두 모여오기만 하면 대왕께서는 그 자리에서 만승천자의 지위에 오르실 것을 선포하시옵소서. 그러면 대왕께서는 천하를 통일하셔서 만승천자가 되시는 것이옵니다. 부차는 만승천자가 된다는 소리에 속으로는 크게 기뻤다. 그러나 열국 제후들이 쉽사리 말을 들어줄지가 의심스러워서 조그만 나라의 제후들은 겁이 나서 달려오지 않을 수 없겠지만 강대국인 진나라의 전공도 과연 달려올까요? 하고 백비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만약 진나라가 대왕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정벌해 버릴 수밖에 없사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는 대왕께서 만승천자의 지위에 오르실 천재이로이오니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도록 하시옵소서. 좋소이다. 모든 일은 경의 말씀대로 하겠소. 그러면 군사를 강주까지 이끌고 나가서 강주의 어느 곳에서 제후들과 회통하는 것이 좋겠소. 강주 지방에는 황지라는 요새가 있사옵니다. 황지는 정의진진 등등 여러 나라의 공동 국경이므로 그곳에 진을 쳐놓고 열국 제후들에게 모월 모일에 그리로 모이라는 경문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 날 부차는 만승천자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강주로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황지에 진을 치고 나서 열국 제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무시무시한 경문을 보냈다. 나 오왕은 제나라를 정벌하고 나서 지금 진, 정, 위 등 약소국 제후들과 맹방지서를 맺고자 황지에 와 있노라. 그러므로 제후들은 나의 뜻을 받드는 마음에서 모월 모일에 모두들 황지로 회동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 그 모임에 불응하는 후주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인 줄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터인즉 제후들은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후일에 뉘우침이 없기를 바란다. 오왕 부차. 이는 초청장이 아니라 협박 공갈장이나 다름없는 경문이었다. 약소국 제후들은 부차의 오만 불손한 경문을 받고 한결같이 분개하였다. 그러나 모임에 불응하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엄포에는 한결같이 기가 죽어서 아무리 화가 나도 황지 회동에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약소국의 비애는 그런 점에 있었다. 지정한 그날이 오자 약소국 군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모두 황지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강대국 진나라만은 위신상 부차의 초청에 호락호락 응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부차의 초청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렸다가는 엉뚱한 분란이 일어날지 몰라서 진왕은 재상조왕을 대리 참석시켰다. 부차는 대리 참석을 못마땅하게 여겨 조왕에게 따지고 든다. 진나라에서는 어찌하여 정공이 직접 오지 아니하고 재상이 대리 참석을 하였소? 조왕이 머리를 정중히 숙이며 대답한다. 주공께서는 지금 와병 중에 계시므로 신이 부득이 대리로 참석하였사옵니다. 정확히 와병 중이라는 것이 사실이오? 신이 어찌 거짓 말씀을 올리오리까?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데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부차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조왕에게 다시 따지고 든다. 진나라에서는 대리 참석을 했는데 만약 오늘의 모임에서 무슨 일이 결의되면 그 일에 대해서는 진나라도 무조건 복종하겠소. 조왕으로서는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이었다. 그러기에 조왕은 다음과 같은 말로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였다. 열국 제후들께서 결의하신 일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주공께 품신하겠나이다. 그러나 최후의 결정은 주공께서 내리실 일이므로 신의 입장으로서는 명확한 대답을 올릴 수가 없사옵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럴성 싶었다. 이날 밤 부차는 열국 제후들을 일당에 모아놓고 주연을 성대하게 베풀었는데 그곳에는 중무장을 한 군사들이 겹겹이 둘러서 있어서 분위기가 살벌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므로 제후들은 술을 마시기는 하면서도 공포감에 질려 취할 수가 없었다. 무슨 꼬투리로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를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다. 부차는 열국 제후들에게 일일이 술잔을 돌리고 돌아갔다. 그러다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오자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열국 제후들을 눈 아래로 굴러보며 다음과 같이 놀라운 말을 선포하였다. 나 부차는 초나라와 제나라를 이미 정벌한 데다가 오늘 밤에는 열국 제후들과 맹방지의를 맺음으로써 이제는 사실상 천하를 통일한 셈이요. 나는 본시 열국 제후들의 종주국인 주나라 천자의 후예인데다가 내 힘으로 천하를 통일까지 했으므로 나는 오늘을 기하여 스스로 만승천자의 자리에 오를 것을 선포하는 바이요. 제후들은 나의 거룩한 뜻을 높이 받들어 이제부터는 각자가 종속국으로의 충성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오. 만약 나의 이 거룩한 선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자가 있거든 이 자리에서 기탄 없이 말해보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나의 선포가 얼마나 거룩한 선포인가를 물적 증거로 보여줄 것이오. 이를테면 반론을 제의하는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는 폭언이었다. 실로 방자스럽고도 무모하기 짝이 없는 선포였다. 그러나 이처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으랴. 제후들이 울분을 삼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자 부차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천국 제후들이 아무 이의가 없는 것을 보니 나의 선포에 여러분은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깊이 감사를 드리오. 나는 오늘부터 만승천자로서의 통치권을 발휘할 터인즉 열국 제후들도 종속국으로서의 충성과 의무를 충실히 실행해 주기를 거듭 당부하는 바이오. 그리고 부차는 열국 제후들에게 일일이 축배를 따라 주었다. 열국 제후들은 마지못해 술잔을 받기는 받았다. 그러나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없었다. 부차는 열국 제후들이 침통에 잠겨 있거나 말거나 우리들의 종주국인 주나라가 오랫동안 쇠퇴해 있다가 오늘로써 종주국이 부흥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밤을 새워가며 술을 마시기로 합시다 하고 혼자 떠들어대었다. 마침 그때 백비가 급히 달려들어오더니 부차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무엇인가 속삭였다. 부차는 그 속삭임을 듣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백비가 부차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무엇을 속삭였기에 부차의 얼굴이 벼란간 그토록 창백하게 질려버린 것일까? 백비는 부차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이런 말을 속삭였던 것이다. 지금 본국에서 초마가 급히 달려와 아뢰는 말씀이온데 대왕께서 오랫동안 본국을 비워두고 계신 기회를 노려서 월왕 구천이 대군을 거느리고 본국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옵니다. 그러니까 주연을 빨리 끝내시고 본국으로 회군할 준비를 서둘러야 하겠사옵니다. 부차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을 듣고 나자 연회를 그냥 계속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벼랑간 복통이 일어났다는 핑계로 열국 제후들을 모두 숙소로 돌려보내고 백비에게 묻는다. 구천이 반란을 일으켜왔다니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오? 백비가 대답한다. 구천이 대군을 거느리고 몰아쳐오는 바람에 미용 장군은 그들을 막아내다가 생포되었고 다른 군사들은 입택성에서 대항 중인데 입택성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사태가 그토록 위급한 까닭에 오늘 밤으로 회군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 같사옵니다. 만약 우리가 회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때에는 열국 제후들이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후방으로부터 공격해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전후방으로 공격을 받아서 매우 난처하게 될 게 아니오. 부차는 열국 제후들을 철저하게 무시해오며 만승천자를 선포한 죄가 있는지라 열국 제후들의 도복이 겁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백비가 이렇게 대답한다. 그 일은 염려 마시옵소서. 오늘 밤 대왕께서 만승천자가 되신 축하 행사를 하는 것처럼 각 부대마다 횃불을 밝히고 진고를 높이 울리게 하면서 비밀리에 군사를 빼내면 별일 없을 것이옵니다. 사태가 위급할 때면 백비의 계책은 언제나 기발하였다. 오군이 밤사이에 깨끗이 철군한 사실을 열국 제후들이 알게 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그들은 부차가 철군한 사실을 알자 긴급 회의를 열었다. 부차를 후방으로부터 공격하자는 문제가 그 자리에서 열렬히 거론되었다. 그러나 각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군사를 출동시키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도 늦었다. 부차가 대군을 거느리고 소주로 급히 돌아오니 문무백관들이 성 밖까지 마중을 나와 반갑게 영접한다. 지금 전황은 어떠하냐? 대장 전이와 서문소가 입을 모아 대답한다. 구천의 군사는 용맹스럽기가 이를 데 없사옵니다. 대왕께서는 중신회의를 개최하시어 작전 명령을 시급히 내려주시옵소서. 사태가 매우 위급하옵니다. 부차는 모든 장수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큰 소리로 외친다. 그대들 중에서 구천을 섬멸시킬 용장이 누구 없겠느냐. 그러나 미용 장군이 이미 생포되어 버린 데다가 입택성도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누구도 장담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문 채 말이 없자 백비가 나서며 아랜다. 사태가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제는 대왕께서 몸소 진두에 나서시어 적을 직접 섬멸하심이 상책일 것 같사옵니다. 대왕께서 진두 지휘를 하셔야만 장병들이 절실하게 싸울 것이옵니다. 부차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서문소를 선봉장으로 삼고 전의를 보좌 장군으로 삼아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오강으로 향하였다. 오강 건너편에서 입택성을 공격 중인 월나라 군사를 일거에 섬멸시킬 작전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오나라를 쳐들어오기까지의 월나라의 그간의 경위는 어떠했던가? 독자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월왕 구천은 부차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장장 17년간이나 와신상담에 오며 문종 법녀의 두 현신들과 힘을 모으고 지혜를 다하여 꾸준히 국력을 기르고 무력을 연마해왔다. 부차에게 10년 가까이 거짓 충성을 다해온 것도 원수를 갚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고 해마다 수많은 보물을 조공품으로 바쳐온 것도 원수를 갚기 위한 가장 술책이었다. 구천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생기자 하루속히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에서 법녀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았다. 우리의 힘이 이만했으면 이제는 부차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나 법녀는 그런 문의를 받을 때마다 머리를 가로 흔들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오나라와 싸워 승리를 거두기에는 우리의 힘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힘을 더 길러야 합니다. 월나라의 군사가 10만 명에 이르자 구천은 법녀에게 또다시 물어보았다. 우리 군사가 10만 명이나 되었으니 이제는 부차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을 게 아니오. 법녀가 대답한다.
힘 안 들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머지않아 올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힘 안 들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대왕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부차는 머지않아 대군을 이끌고 제나라로 쳐들어가게 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오나라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니 우리는 그때를 이용하여 군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출혈도 없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옵니다. 구천은 범녀의 기막힌 계략을 듣고 무릎을 치며 탄복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범녀가 예언한 대로 부차는 대군을 이끌고 제나라로 원정을 떠났다. 구천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제는 우리도 오나라로 쳐들어가야 할 게 아니오 하고 물으니 범녀는 아직도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아직 시기가 이르옵니다. 적어도 석 달쯤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어째서 석 달씩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면 부차는 즉시 회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쯤 기다려서 오군이 제나라와 싸우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버렸을 때에 쳐들어가야만 오군은 회군을 하더라도 맥을 못 추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 듣고 보니 범녀의 계략은 하나에서 10가지 치밀하기 그지없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부차가 제나라를 정벌하고 진나라로 진격한다는 정보를 받고 나자 범녀는 그제서야 군사를 일으키기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수륙 양군 도합 12만 명과 전선 8,000척을 거느리고 오나라 정벌의 장도에 올랐다. 월군은 평소부터 정신교육이 철저했던 까닭에 일단 장도에 오르자 장병들의 사기는 비할 바 없이 왕성하였다. 그리하여 초전에서 적병 2만 명을 전멸시키는 동시에 적장 미용을 생포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고 거기서 다시 나아가 왕솔락 장군이 수비하고 있는 입택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왕솔락은 워낙 지략이 풍부한 장수인지라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응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월군은 몹시 난처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때마침 초마가 급히 달려오더니 부차가 우리에게 반격을 가하기 위해 지금 제나라에서 출발하였고 모든 군사를 오강으로 집결 중이라고 하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구천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당황하는 빛을 보였다. 그러나 범녀는 똑같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외쳤다. 이제 되었다. 이제야 오군을 전멸시킬 때가 왔구나. 구천은 그 말을 얼른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범녀에게 묻는다. 부차가 제나라에서 대군을 이끌고 돌아왔다는데 그들을 어떻게 전멸시킬 수 있다는 말이오? 그러자 범녀가 대답한다. 부차가 대군을 이끌고 돌아왔다니 그들은 내일 밤쯤 입택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강을 건너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부터 오강 대안으로 총출동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이 강을 건너오는 대로 모조리 수장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수전에 능하고 적은 수전이 서투른 데다가 오군은 몹시 지쳐있기 때문에 도강에 오는 군사들을 섬멸시키기는 지극히 용이한 일이옵니다. 범녀의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기막힌 전법이었다. 경의 계략은 참으로 놀랍소이다. 그러면 오강을 건너오고 있는 적군을 모조리 섬멸시키기로 합시다. 구천은 범녀의 계략을 옳게 여겨 오강으로 출병하라는 군령을 내렸다. 범녀의 지휘에 따라 추용과 고여 두 장수가 각각 수군 2만 명씩을 거느리고 출동하여 오강 좌우에 매복하였고 기하병장 약성은 5,000필의 기마대를 별도로 숲속에 잠복시켜 적의 귀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그나 저뿐이랴. 대장 제계와 주우연은 병선 50척씩을 인솔하고 오강 하류에서 적을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천은 문종, 범녀 등과 함께 별도로 전함을 타고 오강 상류에서 전투를 직접 지휘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날 밤 따라 달빛은 청명하고 바람은 소슬하여 저 멀리 수평선과 하늘이 맞닿은 곳이 아련하게 보였다. 구천이 문종, 범녀 등과 함께 함상에서 밤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노라니까 문득 하늘 한복판에서 정체불명의 찬란한 광채가 솟아오르더니 그 광채가 남쪽에서 북두칠성 사이를 쏜살같이 흘러내려와 강물을 대낮같이 환하게 비춰주며 물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마치 황금빛 괴물이 하늘에서 떨어져 깊은 물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광경이었다. 구천은 깜짝 놀라 좌우를 돌아보고 묻는다.
저것이 뭐요? 저것은 필시 오늘 밤의 운명을 상징해주는 천상임이 분명한데 경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오? 그러자 천문학에 능통한 문관 백헌이 얼른 나서며 대답한다. 소신도 지금 그 광채를 똑똑히 보았사옵는데 그것은 오나라가 망할 징조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오? 대왕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소신은 천문학자이옵니다. 그러기에 이곳으로 오기 전에 천상도 이미 보아두었사옵고 또 금년 운수도 알아보았사옵는데 금년은 월나라가 흥하고 오나라가 망할 운수였사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목격한 그 광채는 북두칠성을 가로질러 깊은 물속에 떨어졌으니 그 어찌 오나라가 멸망할 징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오리까? 구천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모두가 공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10년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소. 천상도 천상이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런 싸움에서 오나라가 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옵니다. 오나라가 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니 경은 어떤 이유로 그렇다는 말씀이오? 법녀는 오나라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구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군주와 군사와 민이 총체를 이루어 삼위일체가 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법이옵니다. 그런데 오나라는 삼자가 어느 하나도 단결된 것이 없사옵니다. 첫째, 부차는 황음에 빠져 국고를 탕진함으로써 민원이 비등하옵고 둘째, 부차의 명분 없는 동정으로 모든 군사들이 극도로 괴로워하고 있사옵고 셋째, 오국 백성들은 오랫동안의 학정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그들이 비록 50만 대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철통같이 뭉쳐있는 우리 군사를 당해낼 수 있겠사옵니까?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대로 우리는 이제부터 싸워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확인하려고 싸우고 있는 셈이옵니다. 구천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경의 말씀을 들어보니 기쁘기 한량없구려. 법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대왕 전하 하늘도 무친하여 항상 선인을 돕는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하늘은 누구에게 친분을 가려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질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옵니다. 우리는 부차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장장 20년 가까운 세월을 와신상담으로 살아온 반면에 부차는 낮이나 밤이나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니 승리가 어찌 우리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요. 우리는 이제 모두 더욱 단결하여 이번 싸움을 하루빨리 승리로 끝냅시다. 구천은 너무도 기뻐서 함상에서 장수들에게 주연까지 베풀어 주었다. 다른 한편 오군도 항전 태세를 서둘러 갖추는 중에 초마가 급히 달려와 적은 회군 중인 우리 군사들을 오강에서 섬멸시키려고 지금 모든 군사를 오강으로 진격시키고 있는 중이옵니다. 부차는 새로운 정보를 접수하자 작전 계획을 변경하여 새로운 군령을 내렸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오강으로 출동하라. 내가 월나라 오랑캐들을 오강에서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수장을 지내버리기로 하리라. 비록 말로는 호언장담했지만 내심으로는 불안스럽기 짝이 없었다. 왜냐하면 수전에 있어서는 월군이 오군보다 훨씬 우수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5월 양군은 오강을 사이에 두고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이날 밤의 월군 병력은 수군이 4만 명에 기마군 5천 명과 병선이 100여 척이었다. 오군 병력은 육군이 12만 명에 수군이 3만 명과 병선이 200여 척이었다. 병력에 있어서는 오군이 압도적이기는 했으나 수군 병력이 열세인 것이 못내 아쉬웠다. 아무튼 양군은 전투 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건곤일척의 대회전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오경 무렵에 오강이 만조를 이루자 구천은 전함 위에서 3군에게 공격 개시에 비장한 군령을 내린다. 3군은 듣거라. 우리의 흥망은 오로지 오늘 밤의 수전에 달려있다. 이제부터 5군에게 총공격을 퍼부을 터인즉 모든 군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요. 죽음을 각오해야만 승리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군령이 떨어지자 모든 군사들은 환호성을 올리고 진고를 울리며 적을 향하여 오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부차도 전함을 이끌고 싸움을 맞아 나왔다. 그러자 전함 위에서 멀리 구천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다. 구천은 듣거라. 그대는 회계산의 옛일을 잊어버렸단 말이냐.
그대가 회계산 전투에 참패하여 노예가 되었던 것을 특별히 용서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내준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그대는 그 은혜를 모르고 이제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침범해 왔으니 이 어찌 배은 망덕의 만행이라고 아니할 수 있느냐?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대오각성하여 군신지위를 갖추도록 하라. 그러자 구천도 함대에 높이 올라서서 부차에게 맞받아 외친다. 나는 회계산의 굴욕을 잊을 길이 없어 그날부터 와신 상담하며 서력의 준비를 다져놓았었다. 그대는 당장 간과를 거두고 내 앞에 항복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도까지 쳐들어가 모든 궁전을 회멸하고 오도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으리라. 이에 부차는 크게 노하여 모든 장수들을 돌아보며 경로에 큰 소리를 지른다. 구천이라는 놈이 저렇게 의를 배반하니 제장들은 나를 위해 저놈을 당장 생포해 오지 않고 무엇들 하고 있느냐. 대장 전이가 격렬하게 병선을 이끌고 달려나가니 월장 정곡도 민첩히 병선을 이끌고 달려나와 양군의 수상 전투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전이와 정곡 모두 수전에 능숙한 명장들인지라 양군은 일진일퇴만 거듭할 뿐 승패의 결말이 좀처럼 나지 않았다. 그러자 월장 구양이 화살을 들고 오선의 닷줄을 모조리 쏘아 갈기니 오군 병선들은 급류에 휘말려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월군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하나의 병선에 화살 소나기를 퍼붓는 바람에 대장 전이는 화살에 맞아 즉사하고 많은 군사들도 수중 고혼으로 화하고 말았다. 그러자 오군에서도 대강 왕손웅과 서문소가 대설단을 이끌고 나와 대항하는 바람에 전투는 잠시 정체 상태에 빠졌다. 지휘 함상에서 전황을 관망 중이던 구천은 전투가 정체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고 옆에 있는 범녀에게 물었다. 적을 무찔러 버릴 때는 바로 이때인 것 같은데 무슨 방도가 없겠소? 범녀가 대답한다. 옳게 보셨습니다. 적을 무찔러 버릴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범녀가 백기를 높이 휘두르니 온몸을 철갑으로 휘감은 대장계영이 일단의 병선을 거느리고 쏜살같이 돌진하여 오군 병선으로 기어오르기가 무섭게 적장 서문소를 비롯하여 오군 병사들을 철퇴로 낙엽처럼 죽여버리는 것이 아닌가. 대장 주무여도 그와 때를 같이하여 수백 명의 창병들을 몰고 나와 오군 병사들을 무참히 사륙하였다. 그러나 그뿐이랴. 범녀가 다시 한번 깃발을 휘두르니 이번에는 진작부터 강가에 매복해 있던 후용과 고여의 군사가 일제히 적선으로 돌진하여 총공격을 가한다. 그리하여 오군 병선은 200여 척이 연달아 전복되어 오군의 시체는 강을 메우고 그들의 피는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 그리하여 오군의 아우성은 파도 소리와 어울려 천지를 진동할 지경이었다. 이에 백비와 전여 등은 부차를 모시고 소선으로 급히 상륙하여 총퇴각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밤을 새워 싸우다가 형편없이 참패하고 퇴각하는 길이었건만 아침이 되니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부차는 좌우를 돌아보며 말한다.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는 패잔병들도 적지 않을 테니 그들도 규합할 겸 여기서 밥을 지어 먹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부장고사가 손을 흔들며 말한다. 이곳은 이상하게도 살기가 흉흉하여 적병이 매복해 있지 않는가 싶사오니 이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아니 되옵니다. 설마 적이 여기에야 매복해 있겠느냐. 몹시 시장하니 밥을 지어 먹고 나서 떠나기로 하자. 마침 그때 초마가 급히 달려오더니 적장 약성이 기마대 5,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후방으로부터 공격해 오고 있는 중이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진퇴유곡인 오군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 얼마 안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부차는 백비와 전여의 호위를 받으며 또다시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초마가 또다시 급히 달려와 구천이 지금 대군을 휘몰아쳐서 대왕을 추격해 오고 있는 중이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부차는 말을 멈추고 남아있는 군사들을 새삼스레 살펴보았다. 부차를 따라오는 군사는 기마병이 겨우 40-50기. 그나마 그들도 창에 찔리고 화살을 맞아서 전신이 피투성이가 아닌가. 부차는 마상에서 부하 장병들을 둘러보며 눈물로 탄식한다. 내 왕위에 오른 지 10여 년 일찍부터 군사를 일으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건만 이제 20만 대군을 장강에 장사지내버렸으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심이 분명하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장사들이 회오리처럼 달려오더니 대왕 전하, 구천이 대군을 이끌고 엄습해 오고 있는 중이옵니다. 급히 피신하셔야 합니다. 하고 말하며 부차를 납치하듯 바람처럼 몰고 나간다. 부차를 사지에서 구출한 장수들은 왕솔락, 왕손웅, 제사 등의 신복 장수들이었다. 부차 일행은 일단 소주로 돌아오자 그때부터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일체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부차는 백비를 불러 명한다. 이제부터라도 군사들을 독려하여 성을 굳게 지키도록 하오. 소주성 내에는 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아직도 4~5만은 남아 있었다. 백비는 그들을 독려하여 성을 굳게 지키되 응전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 안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군사들을 배불리 먹여줄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군사들 간에는 불평이 자자하였다. 게다가 부차 자신은 재앙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은 탓인지 이런 난국에도 서씨와 더불어 고소대에서 날마다 향락만 질탕하게 계속하고 있었다. 오나라를 내부로부터 부패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서씨였건만 부차는 서씨의 미모에 현혹되어 이 무서운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월구는 날마다 소주성을 끈질기게 공략하였다. 그러나 오구는 일체 응답이 없음을 어찌하랴. 구천은 날이 갈수록 초조한 생각이 들어 범녀에게 문의한다. 시간을 끌수록 우리에게 불리할 터인데 부차는 응전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범녀가 심사숙고하다가 대답한다. 소주성을 함락시킬 좋은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너무도 가혹하고 처참하기 때문에. 구천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전쟁이란 어차피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 그보다 더 가혹한 일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어서 말해주시오. 범녀는 한동안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소주성을 공략하려면 오직 화공이 있을 뿐이옵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소주성 밖에 있는 민가에 모조리 불을 질러 놓으면 매연과 화염이 모두 성 안으로 쓸려 들어가서 사람이 성 안에 있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 안에는 화재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부차라도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옵니다. 구천은 범녀의 계략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참으로 절묘한 계략이요. 그런 계략이 있으면 진작 말씀해 주실 일이지 왜 지금에야 말씀하시오.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불기를 기다려 화공법으로 공략하기로 합시다. 그러나 범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한다. 화공법만은 쓰지 마시기를 바라옵니다. 화공법을 쓰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화공법을 쓰면 쉽게 승리할 것은 틀림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화공법을 쓰면 오도가 초토화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에도 너무나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공법만은 쓰지 말아야 할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나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구천에게 그와 같은 말이 통할 리가 없었다. 구천은 격렬한 어조로 범녀를 꾸짖어 말한다. 도대체 무슨 잠꼬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오.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오국 백성들의 희생 따위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여러 말 말고 오늘 밤이라도 강풍만 불거든 화공법을 쓰시오. 이것은 군왕인 나의 명령이오. 범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속으로 마음만 아파하였다. 군왕은 언제나 백성들에게 자애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던가. 백성들이 있고야 군왕이지 백성들을 죽여놓고 무슨 군왕이란 말인가. 물론 지금 현재는 오국 백성들은 월나라 백성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오국을 정복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오국 백성들도 다 같은 구천의 적자여야 할 것이 아니던가. 이런 사실조차 내다보지 못하는 구천은 결코 현명한 군주는 못 되는구나. 범녀는 속으로 혼자 탄식하였다. 그러나 범녀의 깊은 심해를 알 턱 없는 구천은 승리에만 급급하여 오늘 밤이라도 강풍만 불면 화공법으로 공략해야 하오. 거듭 말하거니와 이것은 군주인 나의 명령이오. 하고 강압적으로 나온다. 범녀는 아무 대꾸도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돌아오자 하늘을 우러러 축원을 올린다. 하늘이시여 무고한 오국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강풍이 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강풍이 불면 오도의 수많은 생명들이 모두 회멸될 것이오니 하느님께서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 축원이 주요한 때문인지
그로부터 열흘 동안 바람은 까딱도 끊지 않았다. 그래서 구천은 매우 초조해하였다. 그러나 열하루째 되는 날 바람이 아침부터 솔솔 불기 시작하더니 석양 무렵이 되면서부터 천지를 뒤엎을 듯한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바람이 사납게 불기 시작하자 구천은 모든 장수들을 불러 무서운 군령을 내린다. 이제부터 오도를 불로써 공략할 터이니 모든 장수들은 즉각 자기 부대로 돌아가 소주성 주변에 있는 모든 민가에 모조리 불을 지르라. 그러면 오군을 일거에 섬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범녀는 그 군령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왔다. 화염에 타서 죽어가는 무고한 백성들의 아우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 그래도 화공법을 기어코 써야만 한다는 말인가? 이제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군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잠시 후에 소주성을 둘러싼 민가에서는 난데없는 불길이 일시에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한번 일어난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이웃집으로 번져나가서 화염은 삽시간에 하늘을 뒤덮는 불바다로 번져가고 있었다. 거기로 달려나온 백성들은 불길에 휩싸여 우왕좌왕 아우성을 치며 피신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가도 연기와 불바다뿐이어서 수천 수만 군중은 마침내 질식해 쓰러지고 혹은 불에 타 죽으면 처절한 아우성을 지른다.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목불인견의 아비규환이었다. 그러나 불길은 바람을 타고 사정없이 퍼져나가서 마침내 성 안에도 화염과 연기로 뒤덮여 호곡성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가고 있었다. 땅이 진동하며 태산이 일시에 무너져버리는 듯이 처참하고 가열한 광경이었다. 계영 장군이 틈을 타서 성 안으로 달려들어가 오장계사를 한 칼에 찔러 죽이니 다른 장수들은 겁에 질려 허겁지겁 도망을 치기에 정신이 없었다. 월나라 장수들이 대궐로 달려들어와 부차를 찾았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부차는 보이지 않았다. 범녀가 급히 달려와 계영 장군에게 명한다. 부차는 고소대에 잠복해 있을 것이다. 고소대를 탐색하라. 월군이 고소대로 급습해 가니 과연 부차는 그곳에 있었다. 부차는 서시와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려다 계영 장군의 손에 체포되고 말았다. 범녀가 계영에게 명한다. 대왕께서 지시가 계실 때까지 부차를 고소대에 감금해 놓고 경계를 삼엄하게 하라. 그리고 다른 장수들을 불러 다시 명한다. 우리가 노리는 사람은 부차뿐이다. 백성들은 아무 죄도 없이 재화에 시달리고 있으니 모든 군사들은 이제부터 진화 작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이재민들에게는 구율미를 골고루 나눠주어 민심을 신속히 수습하도록 하라. 민심을 수습하는 것만이 참다운 승린이라. 참으로 만고에 빛나는 명언이었다. 고소대에 감금 중인 부차는 왕손웅을 보내 월왕 구천을 만나게 하였다. 구천이 왕손웅에게 묻는다. 그대는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왕손웅이 이 말을 땅에 조아리며 말한다. 일찍이 대왕께서 회계산에서 패배하셨을 때 과군께서는 항표만 받으시고 대왕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시어 대왕께서도 항표만 받으시고 과군께 특사를 내려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곤 품 안에서 부차의 항서를 꺼내어 주는 것이 아닌가. 구천은 항표를 받아보고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며 화의할 뜻을 보였다. 그러자 범녀가 얼른 앞을 가로막고 나서며 구천에게 간한다. 그 옛날 회계산의 싸움 때에는 하늘은 월나라를 오나라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오나라는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은 크게 노하시어 이제는 오나라를 월나라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오늘이 있기를 고대하며 와신 상담하기를 10여 년 오늘의 승리에 도취되어 부차를 관용하면 그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언젠가는 우리가 또다시 부차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옵니다. 명쾌하고도 신랄한 간언이었다. 그러자 구천이 말한다. 옛날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가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구려. 범녀가 다시 말한다. 천하대사를 일시적인 감상으로 처리하시다가는 반드시 대과를 범하시게 됩니다. 부차를 대왕께서 직접 처치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신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신이 천도를 따라 수행하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경이 나를 대신하여 처리해 주도록 하오.
범녀는 곧 형병들을 거느리고 고소대로 달려와 감금 중인 부차를 채양경으로 끌어냈다. 채양경은 일찍이 부차가 미녀 서시와 함께 영화를 누리기 위해 국고를 탕진해가며 호화롭게 만들어 놓은 정원이었다. 지금도 기와 요초가 만발해 있는 그 정원에서 오늘은 망국 군주로서 범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했던 부차였다. 범녀는 부차 앞에 위연히 군림하여 부차를 굽어보며 그의 죄를 다스린다. 그대는 일국의 군주로서 선정을 베풀 생각은 안 하고 황음으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그 죄가 하나요. 그대는 인국 간의 화친을 도모할 생각은 안 하고 월국을 불의로 침략했으니 그 죄가 둘이요. 그대는 교만하기 짝이 없어 만승천자를 사칭했으니 그 죄가 셋이라. 이에 마땅히 단두로서 처단하리라. 부차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탓인지 범녀가 단두령을 내려도 눈을 무겁게 감은 채 말이 없었다. 범녀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처형은 바로 이 자리에서 단행한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지금 말해보라. 그러자 부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로 탄식한다. 나는 오자서의 간언을 듣지 않았다가 오늘날 나라를 망치고 죽게 되었으니 이제 저승에 가서 오명보를 무슨 낯으로 대하랴. 그리고 이번에는 범녀에게 청한다. 내 목을 내 손으로 끊었으면 싶으니 그 점만은 용납해주기 바라오. 범녀가 대답한다. 무장답게 당당하게 내 목을 내 손으로 끊으라. 그것이야 어찌 용납하지 않겠느냐. 허락이 내리자 부차는 허리에 차고 있는 검을 기운차게 뽑아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쳐서 죽었다. 이로써 오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었다. 부차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베어 죽을 때 멀리 나무 그늘에 숨어서 그 광경을 눈물로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 한 사람 있었다. 그 여인은 부차가 목숨처럼 아꼈던 서시였건만 서시가 흐느껴 우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범녀는 부차를 처단하고 나자 이번에는 서시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고소대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서시의 아름다운 자태는 보이지 않았다. 범녀는 월왕 구천에게 부차의 머리를 바치며 말한다. 오늘날 부차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간신 백비의 아첨 때문이었사옵니다. 그러므로 백비도 마땅히 처형에 처하여 그의 수급을 성하에 높이 매달아 놓고 만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것이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그것도 경의 뜻대로 하오. 범녀는 백비를 차명에 처하고 3조까지 멸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오나라의 종묘 사직을 모조리 불태워버린 뒤에 오국 군신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당신네들은 오늘부터 모두가 월나라의 백성임을 명심해주기 바라오. 당신네들이 우리를 따라가 벼슬을 하고 싶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벼슬 자리를 그대로 제수할 것이고 만약 벼슬의 뜻이 없다면 이 땅에 그대로 남아서 어진 백성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오. 모든 벼슬아치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게 여겼다. 민심을 수습하는데 또 하나의 획기적인 처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나라의 창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고 안에 쌓여있던 곡식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일이었다. 그처럼 선심을 베풀자 오랫동안 부차의 학정에 시달려왔던 백성들은 모두 입을 모아 월왕 구천의 성덕을 구가하였다. 그로써 전후의 수습이 끝나자 소주성을 대장 계영에게 지키게 하고 구천은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원수를 갚으려고 와신 상담에 온 지 17년 만에 드디어 개선가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